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미 선을 넘은 녀석들이 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애무가 미셸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변호사 박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경박한 이야기꾼 정창근입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께서 뭔가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네. 지훈 씨. 그래서 퀴즈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맞죠? 오늘 얘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리즈로 나갈 강화도 이야기인데요. 강화도의 시리즈 3편이 나갈 텐데 네. 이 3편에 앞서서 강화도 맛보기를 좀 먼저 해볼 필요가 네,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강화도,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정도 큰 섬일까요? 제주도가 있고요. 거제도 같은 게 거제도, 있고. 세 번째 되겠네. 울릉도 울릉도 작아요. 작아요. 강화도 더 큰 것 같은데. 그래요? 울릉도가 생각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작아요. 네. 저기 동해에서 그렇지. 남해 서해 섬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독도. 거제도 같은 거 되게 커요. 독도는 동해에 있고. 아무래도 박지훈 변호사님이 이 역사뿐만 아니라 지리적인 부분까지 많이 알고 계셔서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한 답을 거의 가지고 계시는데요. 예. 네. 우리나라에 있는 섬은 전체가 3,000개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네. 세 번째가 진도입니다. 진도. 그리고 그 다음 섬이 어디냐면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강화도하고 비슷한 섬이 하나가 있는데 남해도 이게 4번째로 되어 있고 5번째가 강화도입니다. 번째 맞네요. 네. 와. 오. 매우 큰 그런데 섬이네요. 네. 그런데 어떤 해설가들은 이 강화도를 4번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남해도에 앞서서 얘기하기도 하고 공식적인 자료는 강화도가 5번째로 되어 있는데 해설사들은 4번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중요하나? 그러니까 어차피 나 뭐. 세 번째 느낌이 나요. 네. 진도를 생각도 못했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해설사가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네. 해설사님 4번째라고 얘기하시길래 해설사님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제주도라고 하시는데 제주도는 섬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 제주도를 한자로 보면은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섬도자를 쓰는데 제주도는 도야. 길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북도 그래, 네. 할 때. 전라도, 경상도, 네, 강원도, 네, 충청도 할 네. 때 그러한 길도자를 써서 지역적으로 우리 행정적 구역으로 나눴을 때는 네네네. 섬이 아니라 길도를 워낙 써서 크고. 지역을 의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본다면 4번째가 맞는 거예요. 또 그럼 4번째 맞고. 그렇습니다. 이 강화도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강화도는 원래 지금보다 30%가 적었습니다. 사이즈가. 30%가 커져서 현재의 면적이 된 겁니다. 강화도의 1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이 강화도의 인구가 몇 명일까요? 이거는 저는 네. 이제 정치 프로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네. 강화가 인천 중구 옹진 강화예요. 그 3개가 있으니까 대략 5만 정도 될 것 같아요. 나 많지 않을 이런 거 것 너무 같아요. 똑똑해 보이네. 저는 이런 국회의원 기준 모르고 뭐 얼마 이상이 돼야 뭐 그런 햄버거집 있잖아요. 맥도날드나 이런 게. 와, 이것도 들어오고. 똑똑한 거예요. 이렇게 어. 머리를 나는 항상 그거만 보니까 하는 거고 맥도날드 그런 좋아요. 게 이 강화도의 인구는 정확히 보셨는데요. 우리가 1995년도에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편입이 됐더라고요. 6만 8천 정도 됩니다. 6만 8천에 됩니까?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아마 죄송합니다. 초기에는 5만 정도가 맞았을 네. 거고요. 최근에 그쪽으로 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서 인구가 좀 증가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강화도 하면 제일 생각나는 교과서에서 봤던 진짜 재미없는 얘기. 강화도 어떤 그냥 특산물이 뭐 있었을까요? 특산물은 강화도. 아까 그거 아니에요? 인삼 내 친구네? 인삼도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응. 뭐가 낫지? 기억이 안 나네. 저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예전에 기억나실까요? 강화도 하면 특산물 유명한 거. 화문석? 화문석이죠. 하면서 화문석 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게 돗자리 같은 거예요. 네.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은 뭔지 알았어요. 화문석이 거의 안 나오는 안 것 납니까? 같아요. 네. 저는 있었거든요. 집에 저희 한옥 살아가지고 엄마가 옛날에 제 방에다 이렇게 깔아주셨는데 인삼, 화문석 이런 것들이 참 유명한 특산품이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 강화도에 관광으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고구마, 먹거리와 맛 그리고 역사를 기행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역사 이야기잖아요. 네. 역사를 한번 풀어본다면은 너무 많죠. 강화도라고 하면 역사적인 요소들이 많지만 강화도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배지입니다. 유배지. 강화도에 유배 간 사람들은 보통 왕족이에요. 왕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화도로 유배 가요. 이유가 있군요.
네, 그 옆에 놓고 감시할 대상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군도 이쪽에 연산도 들어갔고, 강화에서 죽었어요. 광해군도 있습니다. 광해군도 강화도로 맨 처음에 유배를 나 갔다가 제주도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중에 제주도로 옮겨간 거예요. 또 한 명 있습니다. 한나기가 조금 더 있었네요. 또 한 명 더 있습니까? 왕조? 광해가 폐위되게 된 이유가 뭐죠? 폐모살제. 예. 임목대비를 폐위하고 예. 영창대군을 죽였다는 죽였죠. 거잖아요. 영창이 어디서 죽었는지 아세요? 강화도에 유배 가서. 아, 죽였군요. 그렇습니다. 강화도에 유배 가서 죽였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강화도는 유배지인데 특히 왕족들이 유배를 많이 갔던 곳이 강화도입니다. 슬프네. 그러네. 그런 곳이네요. 우리나라에 세 군데 유명한 유배지가 있는데 함경도에 있고 네. 진도나 제주도 남쪽에 있고요. 강화도에 있잖아요. 와, 그 북쪽에 보내는군요. 네네. 함경도로 간 분은 전부 다 죽을 분들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 네, 거기서 죽게 아주 추운 곳이죠. 네. 그래서 죽기도 하고. 거기는 이제 그렇게 유배 간 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유배지로 강화도가 어쨌든 유명하게 됩니다. 네. 몰랐네요. 또 하나, 강화도는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하면 저는 그거 하나 봤어요. 근데 초지진하고요. 무슨 지진이 또 하나 있잖아요. 지진이 누나 지진이라니. 아니에요? 제지진이에요. 뭐 초지진, 덕진진 네, 뭐 이런 것들 있죠. 문도 예.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게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고인돌입니다. 강화도에 고인돌 고인돌. 많으니까. 뭐야 박지훈 왜 네. 그거 몰라? 난 그럴 수 있다 저도 고인돌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지 몰랐어요. 그럼 지정해 주는지 네. 몰랐네. 되게 어울리게 생겨가지고 고인돌가 생겼어. 네. 그 중에 예.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강화도에 남아있는 게 70여 개. 이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고요. 그런데 이 그 고인돌은 청동기 문화잖아요. 그렇죠. 청동기라고 한다면 고조선의 건국하고 같습니다. 고조선 초기에까지 또는 중기까지 고인돌이 많이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이 되게 유명한데 그 중에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강화도이고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인돌은 우리가 보통 보면 한 150톤, 250톤의 무게를 기반으로 해서 탁자형, U자라고 하죠. 이렇게 받쳐죠. 네, 이게 북방형이라고도 하고 탁자형이라고도 하고 U자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강화도에 있는 대표적인 건데 250톤을 어떻게 사람이 고조선 때 또는 이제 그 신석기 시대 예. 뭐 이럴 때 어떻게 이 무덤으로 사용했는지 이게 참 희한해요. 미스터리예요. 뭐 엄청 많이 들어 피라미드보다 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큰 돌들을 이제 청동기가 되고 농경 생활을 뭐 신석기도 농경하죠. 농경하면서 지배계층이 생기고 지배계층이 생기니까 이 양반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 있다 해가 그런 걸 만든 거거든. 그래서 뭐 그렇게 연결되긴 한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미스테리한 건 사실. 그거 아직도 밝혀진 맞아요. 거예요? 이게 그 농경사회가 되고 네. 집단 생활을 하면서기 때문에 사실 신석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신석기 후기나 고조선 초기라고 볼 네.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보통 하나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에서 200명, 많게는 500명까지 투입이 돼야 이 돌을 움직일 수 그렇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역사 스페셜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 투입된 인원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가 돼야 하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석기 후기 또는 이제 고조선 초기 쪽이 왕정도 돼야죠.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해라카 말한 니왜 하노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런데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고인돌이 유명한 게 한반도인데 한반도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고인돌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경상남도 김해예요. 김해요. 네, 김해에 이 고인돌이 있는데 몇 톤이냐면은 350톤입니다. 그런데 이 350톤의 그 고인돌을 네. 김해시청에서 발주를 해서 문화재로 이제 발굴을 해서 세계 고고학계에도 알리고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그 공사를 좀 했다라고 그래요. 네. 근데 비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이거 파버렸어요. 밑에 고인돌 밑에 돌들을 전부 다 해체하는 과정에서 훼손을 시켜버렸어요. 실수해버렸네. 그래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최대 고인돌을 하다가 밑에 다 빼버렸네. 아니 그거를 왜 전문가한테 발주를 줘야지. 오늘 고인돌의 얘기는 아니지만 좀 아까운 얘기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김수로 왕이 이제 김해에서 나왔잖아요. 김수로 왕의 탄생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화가 있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파헤쳐짐으로써 가락구. 네 맞습니다. 가락구. 아니 그거 조금 파헤쳐줬다고 또 뭐 안 돼?
너무 많이 거예요? 뺐구나. 아, 네. 그렇구나. 자, 다시 이제 우리 강화도로 좀 네.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강화도에는 이러한 문화유산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더더욱 알려져 있는 건 참성단, 고려궁지, 정족산성, 그리고 전등사, 고인돌, 광성보, 연미정, 돈대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시리즈 1탄, 2탄, 3탄 이렇게 해서 좀 해볼까 네. 합니다. 고인돌이 제일 먼저겠네. 고인돌이 사실 보면 이제 제일 먼저일 거고요. 참성단. 참성단은 아시다시피 그 우리 단군왕검이 그러니까요. 1년에 2번씩 제를 지냈던 곳이 이 강화도예요. 강화도의 참성단에서 하늘의 제를 지냈던 곳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시리즈 3개로 나가는데 네. 연대를 본다면 고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중후기, 네. 그리고 조선의 개항, 개항할 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강화도와 연결되어 있는 역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밌겠네. 네. 강화도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개경과 한양에 가깝다라고 해서 심도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마음 심자가 아니라요, 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품는 도읍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강화도는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에 제2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강화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강화도의 역사를 세 편으로 나눠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지훈 씨도 잘 모르는 이 강화도와 연결된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꼭 기다려 주세요.